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드디어 40 총선 결전의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은 서로의 목표 숙수를 말하며 설전을 벌였는데요. 국힘당 한동훈 위원장은 범야권 200석을 막아달라면서 이렇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며 민주당이 일당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엄살과 진정성의 정면 승부인 겁니다. 지지층에게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마지막까지 호소한 건데요. 그만큼 적은 표로 승부가 갈릴 접전지가 많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종일 범야권 200석을 입에 올렸는데요. 또 그 지긋지긋한 범죄자 타령을 해대며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고 방해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며 여당을 지지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지금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 정말 후회할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미안해할 겁니다. 그 후회를 하실 겁니까? 나서주십시오. 투표장에만 나서주시면 됩니다. 200석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200석 가지고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한 얘기 같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얘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석을 가졌을 경우에요, 그냥 여러분이 허락했다라고 둘러대면서 정말 이상한 행동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저분들의 문제는 우리의 상식에 하방 경직성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 설마라고 하는 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서 주시더라도 못 막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서 주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절실하게 호소드립니다. 며칠만 참으면 한동훈을 안 볼 수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0석이 되면 야당들이 대통령 탄핵을 넘어 이재명 조국 두 야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셀프 사면까지 할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댔는데요. 정말 막 던지고 있는 거죠. 서울대 법대를 나와 검사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자가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건 국민을 호도하려는 고의적인 공작질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국회가 행사하게 하려면 국회 의결은 물론 국민 투표까지 통과해야 하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이는 위기감을 부각시켜서 여권 지지자들을 집결하려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국이 수십 곳이 박빙인데 혹여라도 그들이 다시 국회를 과반수를 차지하는 순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정 권력 하나만 가지고도 이 짧은 시간에 나라를 이렇게 전 세계가 걱정할 만큼 망가뜨렸는데, 입법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이제는 법, 제도, 시스템까지 다 뜯어고쳐서 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번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그들이 국회를 장악하는 일만은 꼭 막아주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반면 민주당은 151석을 반드시 확보해야 정권의 폭정을 막아세울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강조한 겁니다. 입법권을 쥔 국회가 마지막 보루라며 절대 여당의 과반 의석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일부 험지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보인다며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막판 국힘당이 읍소작전, 눈물쇼를 펴고 있는 만큼 이제 국정 실패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때라면서 역시 지지자들의 결집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도하고 무지하며 무식하고 무대뽀의 무책임한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과반 의석을 절대로 내어줄 수는 없는데요. 그게 상식이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더하기 조국혁신당 등에서 200석을 얻으면 사면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저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회가 사면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저도 법률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마치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전혀 큰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해서 200석을 얻으면 왜 큰일이 납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 딱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그렇죠. 누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럼요. 민주당 더하기 조국혁신당을 합해서 200석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200석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뭡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서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200석이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재발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고, 그럼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고, 그 특별검사가 김건희 씨 및 김건희 씨의 생모, 최은순 씨의 주가 조작 등등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200석이 우리가 확보되면 김건희 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우리입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야권 200석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국힘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8일 경기 김포시 김포 아트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200석을 넘어도 전혀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왜 큰일이 나는가?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딱 몇 명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는데요. 이어 야권이 200석이 있으면 대통령이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도 제2에 통과시킬 수 있고,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고, 특검이 김건희 씨 및 생모 최은순 씨의 주가 조작 등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하고 기소하게 되면 김건희 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의 입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니 그분 역시 매우 급한 상황 같다며 여러 가지 나에 대해 각종 비난을 하는데 4월 10일 이후에 특별히 그분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못할 것 같아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고 비꼬았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행태를 볼 때마다 하수도 이런 하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공감 능력 제로의 암기충이었던 걸까요?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도 왜 저러나 싶은 거죠. 혹시 진짜 총선이 반장 선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여튼 고마울 뿐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좀 두렵게 봅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이만큼 높다는 거는 이게 뭐 나중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선거에서 저희들을 제일 어렵게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 그게 이 분노자들, 이 유권자들이 어떤 분노 투표 이런 걸로 연결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막판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뭐 진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좀 화가 나신 부분은 저는 이 펀더멘탈을 그럴까요? 아주 네. 근본적인 국민의힘에 불리한 거는 민생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게 지금 계속 코로나 이후에 힘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면 민생 경제 문제가 뭔가 해결될 줄 기대했던 그 국민들께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예컨대 물가 문제나 금리 문제가 있는데, 물가 문제 같은 게 정말 죄송하게도 대통령의 그 대파 실언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불을 붙였다 그럴까?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심판이란 말을 꺼내는 순간 국민들께서는 정권 심판이 먼저 떠오르지, 뭐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여당이 야당을 심판한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집권 여당이 하는 거는 국민들께서 제일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들, 민생 경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법 집행이나 법치 이런 걸 공정하게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잘 했어야 된다.